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저 오늘 이제 건축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저번에 보신 것보다 많이 올라가 있죠.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중에 많은 분들이 건축비가 올라서 건축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앞으로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아니에요. 원가가 아니라 분양가. 그러니까 내가 잘 지었으면 잘 팔아야 되잖아요. 안 팔리면 내가 책임을 지는 게 맞는데 둔촌주공은 잘 지은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제값을 못 받게 돼 있거든요. 그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건설 원가는 계속 올라갈 수가 없고 중간에 어쨌든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건설 자체는 돼요. 근데 제 현장도 만약에 잘 지은 다음에 이 처분을 마음대로 못하게 하면은 언젠가부터는 스타트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보신 거를 딱 봐도 많이 됐죠.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외관에 벽 붙이고 있는데 건설 원가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은 아닌데 극복은 가능한 정도가 맞아요, 지금.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더 올라가게 되면 또 인건비가 더 올라가게 되면은 큰 문제가 맞지만 정작 중요한 건 뭐다? 세금이랑 그리고 규제,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문제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영상을 왜 켰냐면요, 제가 좋은 정보를 하나 입수를 했는데 이게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가 될지 별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서울에 이미 정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전세가율이 80% 90%가 넘어가는 빌라가 뭉쳐있는 곳들을 알려줬어요. 강서구 화곡동 이런 데 있잖아요. 목동에도 있고 뒤져보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긴 해요, 사실. 거의 4팀 정도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 이제 짓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 이거를 분양하는 분양업체가 있고, 세 번째가 이걸 중개하는 중개사가 있고, 중간에 명의를 빌려주는 바지가 있어요. 이게 범죄 조직이에요. 전세 사기 조직단이에요. 이 사람들이 있는데 요새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뭐가 문제냐? 간단해요. 종부세. 보면은 이 팀들끼리 얘기할 때 이 바지가 받아내는 게 있잖아요. 바지가 예전에 원래 이 사람들의 전세금을 빼돌려서 도망가고 나니까 사법 처리를 많이 당하진 않았어요. 생각보다. 왜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땐 100% 즉시 처분 받아야 되겠지만 빠져나간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빠져나갈 수 없는 게 생긴 거예요. 뭐냐면 국세, 종부세가 걸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던 재산에 종부세 가압류가 걸려서 이게 평생 따라다니니까 이 사람은 팀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못하겠다. 이거 책임져 달라. 그리고 하나 더 문제가 생겨요. 보시면 바지를 대주던 얘는 종부세가 걸리니까 자기가 데미지를 입었죠. 근데 거꾸로 얘 팀 입장에서는 얘가 이제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남의 전세금을 떼먹고 도망갔다고 이 사람한테 어떤 제재가 크진 않았었거든요. 물론 뭐 경매가 걸리거나 고발이 들어갈 수는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국세를 안 냈기 때문에 이 사람 명의 갖다 사업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팀 입장에서는 이 바지를 버리려고 그러고 바지 입장에서는 책임을 지고 물고 늘어지려고 그러는 안쪽에서의 내부 균열이 생겼다고 합니다. 들으시면 되게 황당하죠. 다 똑같은 범죄자들인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저도 직접 확인한 건데 우리 이제 신혼부부분들 손잡고 지금 직구하러 나가시면은 여전히 역전세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보시면은 여전히 매매가랑 전세가가 비슷해요. 황당한 건 맞는데 그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지었잖아요. 이렇게 지었는데 분양이 안 되면은 바지를 구해가지고 업체들을 낀 다음에 그 사람한테 전세금을 통해서 다 넘겨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작업이 잘 안 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분양은 또 안 돼요. 지금 분양 안 돼요, 여러분. 왜 분양이 안 되냐면은 사람들이 집을 사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생겼어요. 그런데 전세 수요는 아직 있단 말이에요. 지금 느려져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옛날같이 작업을 치지 못하고 있는 곳들이 발견이 돼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신규로 이제 만들었어요. 이걸 지었어요. 지었는데 이게 도저히 분양이 안 되니까 다른 업체랑 끼고 사기를 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전세 사기를. 근데 이거를 하려면 중간에 바지가 있어야 돼요. 명의자 바지. 근데 지금 국가에서 뭐라고 했어요? 강력 처벌하겠다고 했는데 맨 첫 번째로 처벌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명의를 빌려준 바지, 전세금을 고의로 빼돌리는 명의 게임을 했던 그 사람을 잡아 벌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할까요, 안 할까요?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다 네임이 나왔고 가압류가 걸렸기 때문에 못하고 앞으로 하기에는 부담감이 높잖아요. 그러면 이 분양이 안 되는 신규 분양을 한 사람들과 이 팀들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자고 전세를 놓자니 전세를 또 놓을 수도 없어요. 왜냐면 분양한 사람이 전세를 놓게 되면은 임대사업자를 만약에 가입하면 모르겠지만 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기존에 그렇게 자산이 안 될 가능성도 높은 데다가 만약에 전세를 놓게 되면은 소유권을 가져오게 되면은 세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다주택자가 거의 세금에 깔려주는 시대거든요. 지금 종부세 때문에 날아가는 집들이 나올 정도로 집주인들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뒤져보니까 어떤 것이 나왔냐면은 할인 분양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할인 분양. 그러니까 제가 그걸 사란 뜻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이거는 한번 제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정부에서 지금 매뉴얼도 나왔고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전세 사기 안 당하게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기로 전세보다 월세가 안정하고 만약에 그래도 내가 도저히 불안해서 안 되겠다 싶으면 집을 사는 게 더 낫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전에는 얘네가 할인 분양이 제대로 된 할인 분양이 아니었어요. 말만 할인 분양이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얘네가 전세 사기를 못 치니까 어떤 현장이 나왔냐면은 원래 만약에 분양가가 3억인데 전세를 3억에 맞췄단 말이에요. 이렇게 맞춰줘요. 어떻게 하냐면은 딱 가면은 분양가가 원래 3억 5천인데 전세가 3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혼부부들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궁금한 게 아니라 전세가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분양가가 3억 5천이란 말을 믿어주는 건데 사실 그게 깎여요, 여러분. 아파트랑 달라요. 아파트 분양처럼 정가제가 아니에요. 원래 3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3억에 전세가 3억이었잖아요. 그런데 얘네가 이거를 전세를 놓게 되면은 바지를 못 구하면 다른 업체를 못 구하면 여기 들어갈 비용까지 계산을 하면은 더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가보면은 전세를 3억에 놓을 수 있는 빌라가 매매가가 2억 7천, 2억 5천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금 때문에 매매가랑 전세가랑 역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선택지가 하나 늘어난 거긴 해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 판단에 따라서 시기가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 집을 매수하면 안 되겠죠. 청약권도 날아가니까. 그건 맞는데 그럼 월세나 전세로 살아야 되는데 전세로 이런 집에 들어가자니 걱정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 말이 실감이 나시는 게 만약에 3억짜리 집에 3억짜리 전세를 들어가셨는데 경매로 넘어갔으면 이게 3억에 낙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 2억 5천에도 낙찰이 될까 말까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본래 가치가 되게 낮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치가 시장에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가격에 여러분이 집을 사실 수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훗날 지났을 때 얘가 원래대로 회복이 되게 되면은 여러분은 집이 잘 산 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은 빌라 가격도 내려갈 거예요. 물론 추가적인 공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무주택자시고 집을 구하러 나가셨는데 거기가 빌라촌인데 역전세가 너무 걱정이 된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기로 월세를 택하거나 매매를 택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이런 현상이 많이 있진 않았거든요. 이런 현상은 정말 빌라 분양이 완전 망가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지금은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고 종부세의 공포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분양가 자체를 낮춰서 나 그냥 한동안 쉬어야겠다. 한동안 잠적해야 되겠다. 이러다 잡혀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할인된 가격에 지금 빌라를 팔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중개사님들한테 물어보면은 이런 물건들이 조금씩 나와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런 물건이 나왔는데 그건 좀 계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빌라 거래는 좀 나오고 있는 게 이런 것들은 그래도 지금 소진 속도가 빠른데 이게 여러분 이 빌라 사기단이 언제부터 다시 한번 이 시동을 걸었냐면은 2020년 7월 달 이후로 성행을 했어요. 왜냐면 전세가가 폭등을 했거든요. 이 전세 사기의 모든 키포인트는 전세가가 가지고 있어요. 임차인분들의 전세금을 가지고 지들끼리 파티를 벌이는 거란 말이에요. 전세가가 올라가는 타이밍이야말로 최고의 타이밍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2020년도 7월 달 이후로 이 전세 사기단이 늘어났으면은 얘네가 만기가 다가와야 사고가 터지거든요. 그러면 2020년도 7월 달부터 사기를 친 게 아니라 2020년도 7월 달 이후로 짓기 시작한 것들 중에 사기단이 있단 말이에요. 이 빌라를 짓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앞으로 1년 이내에 전세 사기가 나머지가 터질 게 한참 남았단 말이에요. 뉴스에서도 얘기했을 거예요. 전세를 만약에 명의 바지가 있으면 이 전세 사기를 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집 중에 만기가 아직 다가오지 않은 사람이 되게 많은데 이런 집들 그리고 거기 있는 동네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파트는 너무 비싸고 빌라로 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는 분들은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는 거 아는데 원래 수급이 이렇게 흔들릴 때 가격은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빌라를 만약에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그런 지역들을 지금부터 지켜보시면은 황당할 정도로 정말 저렴한 금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인근에 빌라 전세 사기 터지고 있는데 신축 올라가는데 그거를 또 작업을 칠 수는 없거든요. 전세를 놓자니 그들이 종부세를 못 물 것이고 사업자로 묶자니 시간을 못 버틸 것이고 왜냐면 그 대출이자 어쨌든 다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 못 버티고 나오는 매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계산을 해서 이 타이밍에 여기는 내가 정말 들어가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은
거기서 무조건 깎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너 어차피 이거 다른 짓도 못하고 분양도 안 될 거고 가지고 있으면 세금 나올 거고 묵지도 못할 텐데 나한테 싸게 팔아라. 그래서 물론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3억 5천에 분양하던 거를 원래 가격이 한 3억 정도였잖아요. 그걸 또 깎아서 막 2억 5천, 2억 2천, 2억 1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사는 빌라가 내가 만약에 다른 임차인을 구하면 3억의 전세를 놓을 수가 있는데 난 이걸 2억 초반에 사는 경우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국가에서 이 약간 징벌적 세금을 물음으로써 무주택자인 내가 혜택을 받기 때문이죠.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할 수도 있다. 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굉장히 특이한 상황은 맞는데 지금 약간 그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참고하셔서 지금 내 집 마련하러 나가시는 분들 아니면 전월세 구하러 나가시는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전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